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프리 라이프 박정환 박사입니다. 먼저 실제로 있었던 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0일이었습니다. 여객기가 세계무역센터 빌딩에 날아가서 충돌한 날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한 분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 비행기 엔진 정비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일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비상이 걸려서 모든 직원들이 모여서 대형 TV 화면을 보도록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본 것은 정말 말이 막히게 하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유나이티드 여객기가 세계 무역센터 빌딩에 날아가서 충돌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갑자기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쿵쿵 세게 뛰는지 마치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출발 공항을 듣고는 자신이 정비한 비행기가 자신의 실수 때문에 충돌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정말 놀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것이 테러 사건인 줄 알게 되었지만 그때 받은 충격과 스트레스가 너무나 커서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배가 아프고 소화가 되지 않고 장 이상이 생겨서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 사건은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은 50대 초에 조기 은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 이분은 산에 가서 자연을 접하며 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과 몸이 안정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정비사의 반응은 강한 스트레스가 몸에 얼마나 무섭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은 병들게 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스트레스를 더 잘 극복하죠. 의료 전문가들은 스트레스가 대부분 질병의 원인이 됨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를 겪지 않으려면 스트레스가 어떻게 병을 일으키는지를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병원을 찾는 환자 대부분, 즉 75 내지 90%가 불안, 분노, 슬픔, 고독감 혹은 공포감 등을 동반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병원을 찾습니다. 제가 건강 프로그램에서 환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자식 문제, 배우자 문제, 시댁과의 문제, 경제적 문제 등으로 걱정하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불만을 가져서 그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기간의 스트레스는 우리 몸이 견디지만 장기간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몸이 견디지 못하고 면역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평과 불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의 몸은 그만큼 병에 잘 걸리고 사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폴 투니어 박사는 일반적인 많은 질병들은 생에서 얻어지는 심각한 불만족의 표현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렌 화이트는 그녀의 책 치료봉사에서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라고 했습니다. 제 오랜 투병
경험으로도 몸의 컨디션이 제일 나빴을 때는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았을 때였고, 마음이 즐거웠을 때는 통증도 있고 몸도 가벼웠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로 큽니다. 우리가 두려운 전망을 가지고 앞날을 내다보면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으로 인해서 면역이 떨어져서 건강이 악화됩니다. 그와 반대로 희망찬 전망을 가지고 앞날을 바라보면 긍정적인 감정의 영향으로 면역이 증가하고 건강이 정진되고 생존율이 아주 좋아지게 됩니다. 1970년대 미국 국립보건원 수석 뇌신경과학자였던 캔더스 포트 박사는 이런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포트 박사는 책 감정분자에서 그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녀는 감정분자, 그 호르몬 문제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뇌뿐 아니라 온몸의 세포에 있어서 감정 호르몬 분자가 세포 수용체에 붙기만 하면 그 세포의 능력이 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와 함께 포트 박사는 감정으로 인해서 발생한 화학물질인 펩티드를 물질로 전환된 생각이라고 불렀고, 당신의 몸 모든 세포에 마음이 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잠재의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 변화에 따라서 세포들도 약화되거나 힘을 얻어서 아프거나 낫기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온몸의 근육과 심장, 장 등 세포들의 감정 분자, 분노라든지 걱정, 슬픔, 행복, 기쁨 등을 받아들이는 많은 수용체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고, 그로 인해서 감정은 우리의 뇌와 심장과 장과 근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감정 분자가 수용체에 붙기만 하면 그 세포의 능력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절망을 느끼면 몸의 세포들 역시 우울과 절망감을 느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약해집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느끼게 되면 몸의 세포들을 기뻐하고 힘있게 만들어서 면역을 강화시키고 건강한 몸을 만들게 됩니다. 사람이 이제 다 끝났다 하고 절망하는 순간에 뇌로부터 우리 온몸의 세포들이 포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반드시 살아야겠다 하고 결심하면서 나아가면 온몸의 세포 역시 하나가 되어서 이전에 없던 힘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에게 중요한 암시를 가져다 주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 특히 감정을 조절함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과학과 성경이 알려주듯이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잘 지키셔서 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